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운명 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검과 삼성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항목별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택해 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선 핵심 쟁점인 뇌물 공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유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도 유죄,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뇌물 공여 혐의에서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면서 파생된 혐의인 횡령도 승마 지원 64억, 영재센터 16억 원만 해당 액수로 됐습니다. 또 다른 파생된 혐의인 재산국의 높이도 특검이 주장했던 78억 원에서 37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의 높이의 경우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지만 인정 액수가 줄면서 5년 이상이 됐고 횡령죄 인정 액수가 줄어든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형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장량 감경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형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형량도 관심이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도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재판 막바지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삼성 경영승계와 관련된 문건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깜짝 증언을 끌어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법정 증언도 재판부의 뇌물 유죄 심증을 굳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삼성의 승마 지원 진행 상황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한 점을 들어 뇌물과 승계 지원을 맞바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이번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서 높다 낮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들의 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은 지난 2006년 대우 김우중 회장 다음으로 높은 1심 형량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20조 원대 분식회계와 9조 8천억 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화 김승현 회장은 회사와 주주에게 3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9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대 손해를 끼쳐 징역 3년, 2014년 CJ 이재현 회장은 1,0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삼성과 특검 측은 바로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고 직후 인터뷰를 하겠다고 미리 공표했던 삼성 측 변호인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검은 짧은 입장문으로 선고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은 담담하다고 표현해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역시 항소심에서 다툴 최대 쟁점은 뇌물 공여입니다. 사실상 뇌물로 인지하고 주고받은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까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은데요.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이 강요로 평가받은 것처럼 승마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강요 때문에 입은 피해라는 주장에 집중하는 반면 특검은 두 재단을 위한 지원도 경영 승계를 대가로 한 거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1심 결과는 특검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높은데요. 이번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동 운명체인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다르니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는 뇌물공여죄보다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의 구체적 행위까지 특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도 확연하게 더 넓습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되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로 엮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으려면 재판 막바지에 뇌물이 아니라는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오는 10월 선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선 두 재판이 유죄로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30년 지기 두 사람의 재판은 분명 불리한 방향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2심이 언제쯤 열리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심 선고까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검법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을 3개월 이내, 2, 3심은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강행 규정 형태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 3부, 4부, 13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특검이나 이 부회장 한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